안녕하세요. 읽고 쓰고 찍고 홍재합니다. 오늘은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라이제이션. 달러라이제이션이란 무엇이냐? 주권을 가진 국가가 자기네 나라의 고유의 통화를 쓰지 않고 남의 나라 통화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파나마, 에콰도르, 여기 이름이 뭐였더라? 이 중남미 국가에서 이 세 국가가 달러를 씁니다. 그, 그리고 유럽 전체는 자기네 나라 통화를 안 쓰고 유로화를 쓰죠. 프랑스, 독일, 핀란드 다 유로화를 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과거 프랑스와 독일의 영향력이 있었던 국가들, 이런 국가, 그러면서 지금 경제가 매우 안 좋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도 유로화를 쓰죠. 그리고 인도 국가들은 인도 통화를 쓰고, 호주 인근의 도서 국가들은 호주 달러를 쓰고,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요 근처들은 또 이런 통화를 각자 그 근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의 통화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주 드문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 달러라이제이션을 하면 어떨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가 있겠습니다. 맨발 걷기 트렌드, 초강달러 시대 돈의 흐름. 제가 쓴 책입니다. 훌륭한 책입니다.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바미 어싱 신발, 맨발 신발, 베어풋 슈즈. 제가 만드는 신발입니다. 훌륭한 신발입니다. 많이 신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끝. 그렇다면 이 달러라이제이션이 왜 쓰느냐? 자기네 주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남의 통화를 쓰느냐 하는 것은 경제적인 안정성과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현재 북한의 경제는 굉장히 불안정하죠. 거기다가 북한의 원화는 국내외적으로도 거의 가치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네 나라 국민들도 잘 못 믿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나 달러화를 쓰고 있는데, 지금 위안화와 달러화도 다 떨어져 갖고 간당간당하고, 특히 중국 위안화는 중국에서 공급을 안 하는 모양이에요. 물론 양국의 그 무역이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달러라이제이션을 하면 그럼 달러를 누가 공급하느냐? 물론 미국과 남한이 북한에 공급해 주는 거죠. 어떨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갖고 경제 협력을 하고 북핵 문제를 어느 정도 합의를 봤을 때, 북한에 경제 지원을 할 때 달러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은 그것을 북한의 통화와 달러를 같이 쓰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죠. 왜 그럼 달러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느냐? 북한은 일단은 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리고 자국 통화가 자국민한테도 인정을 잘 못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안정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달러라이제이션 하면은 무슨 효과가 있느냐? 우선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돈 가치가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북한 돈은 국민한테도 인정을 못 받고,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찍어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달러를 공식 통화로 도입하게 되면 경제 전반에 걸쳐서 화폐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화폐를 달러로 안정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제무역의 촉진입니다. 이제는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북한 경제를 어느 정도 개방하고 그럴 때, 북한의 현재 통화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외화가 부족하잖아요. 북한의 외화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남한하고 미국이 북한에 통화를 공급을 하면은 달러를 공급하면 그 달러를 기본으로 해서 외국에서 부족한 물자들을 수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국제 무역을 거래를 활성화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 투자도 유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부 자본의 유입으로 북한 경제의 활성화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라이제이션은 경제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북한 경제는 투명성이 부족하고 정부가 모든 경제 활동을 통제하는 그런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효율성이 낮아요. 뭐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달러라이제이션을 하면은 그러한 불안정성이 없어지는 거죠. 외화의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완화되면서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 지도에 나와 있는 표시된 국가들이 다 그러한 것 때문에 달러라이제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앙정부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면 시장 경제의 자율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경제개혁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 주민들의 생활도 향상이 되는 거죠. 요거를 안 했군요. 요건 다음번이구나. 그래서 파나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같은 국가들은 달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경제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파나마는 1904년부터 달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금융 시스템을 국제화하고 안정성을 높였죠. 그래서 저 파나마가 중남미 국가의 금융 허브입니다. 그러니까 홍콩 같은 거예요. 중남미 국가의 홍콩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에콰도르와 엘살바도르는 2000년대 들어와서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달러를 도입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제 안정성을 이루면서 경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달러라이제이션이 경제가 불안정한 국가에서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달러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 1단계로 부분적인 도입을 하는 겁니다. 부분적인 도입을 하는 거예요. 달러라이제이션을 실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북한의 특정 지역, 그러니까 경제특구나 평양이나 이런 특정 지역, 특히 이제 경제특구나 북한에는 7개인가 9개의 경제특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경제자유구역 같은 그런 건데요. 트레이드 존, 프리 트레이드 존 같은 그런 지역이 7개에서 9개가 지정해 있습니다. 우선 요 지역하고 금강산 관광특구가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특구에서 달러를 사용할 수 있게, 달러를 일반 통화와 같이 쓸 수 있게 하면은 무역이 활발해지고 관광산업도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달러가 경제 내에서 자연스럽게, 북한 경제 내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러한 부분적인 도입은 달러의 효과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시험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이중 통화체제를 운영하는 거예요. 북한의 원화와 미국 달러화를 동시에 통용하도록 경제 전반에서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경제 전반과 북한 전역에서 달러와 북한 원화가 같이 통화가 되면서 서로 간에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중 통화 체제를 유지하면은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달러 통화 사용에 익숙해지고 원화의 환율이 안정적이 되도록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정부가
환율 변동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외화에 대해서 지나친 의존을 막고 경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금융 시스템의 현대화와 법적 제도를 유지하는 거죠. 법적 제도를 유지해 갖고 이렇게 이중 통화 체제를 하면서 북한의 금융 시스템과 현대 이 이중 통화 제도에 대해서 국제 법적으로 제도화하면서 국제적인 협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선 전자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 은행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겠죠. 그리고 북한 주민들한테는 금융 교육을 해서 달러의 사용법과 이점을 이해시키는 거죠. 그렇게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면은 경제 전반에 대해서 효율성과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그리고 해외 무역과 같은 국가들 해외 무역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북한 경제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높아져서 북한도 이제는 나름대로 정상적인 국가로 회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달러를 계속해서 무한정하게 쓰느냐? 그건 아니죠. 언젠가는 북한의 독자적인 통화 내지는 남북한 공동의 통화를 써야 되겠죠. 그러한 방법으로 달러라이제이션의 종료 방법을 도입해야 되겠죠. 북한의 경제 상황이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원화의 신뢰도가 회복됐을 때 이제는 달러라이제이션을 종료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럼 미국 경제, 남한 경제,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융합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남북한이 유럽처럼 공동의 통화를 쓸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제 공동체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장기적인 통일을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북한 정부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원화 가치를 보존하면서 외환 보유고를 어느 정도 확보해요. 그럼 외환 보유고는 달러와 남한의 원화를 어느 정도 확보해 갖고 이 외환 시장에서 북한의 원화가 통용되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국제 무역에서도 북한의 원화를 사용할 수 있고 남한의 원화도 지금 국제 무역에서 어느 정도 씁니다. 전혀 남한 안 쓰이는 게 아니고 그래도 꽤 써요. 꽤 써요. 제가 비중은 모르겠는데 그때 남한이 지금 전 세계 7대 무역 국가인데 아마 외환 통용으로는 한 15번째 안에 10번째 안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북한의 원화도 국제무역에서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금융시장과 외환관리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북한 원화에 대한 국내의 신뢰를 확보하는 거죠. 이와 같이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은 경제 안정성, 인플레이션 억제, 국제무역 활성화, 경제 투명성의 강화 등을 필요로 해서 등의 이유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을 때 여러 가지 합의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합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경제 안정성을 중요하다 할 때 이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을 미국이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북한에 달러를 공급해 줌으로써 물론 남한도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달러라이제이션은 북한 경제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실제로 이렇게 달러나 유로처럼 안정된 국가의 통화를 쓰는 것은
그 나라, 그 돈을 쓰는 나라들도 경제가 안정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여러 가지 합의를 하면은 북한의 경제를 회복할 때 일시적으로 달러라이제이션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예, 이것으로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요것들은 제가 쓴 책입니다. 맨발 걷기 트렌드, 걷기와 인체의 놀라운 신비, 트레이드워, 초목달러의 시대의 돈의 흐름, 그리고 비바미 신발, 제가 만드는 신발입니다. 여기 비바미.co.kr 제가 운영하는 거고 저희 브랜드입니다.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